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UN 총회에서 바이든과 회담을 추진 중인 반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지요. 즉 윤석열이 하는 거 보고 만나줄지 말지 정하겠다 이겁니다.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니 이러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부장 기술 독립의 교훈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anything but 문재인일까요? 지난 5월 나토에서 교훈 기시다를 만났지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브리핑했으나 일본은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노력하자가 아니라 노력하라라고 했다고 정정합니다.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 행사는 연병장의 동네 마을 운동의 수준으로 하고 메시지 역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인용하며 정작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빼고 미래로만 가자고 주장하지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광복과 독립을 맞은 날이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일본 지도부가 매년 8.15마다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 여기에 대해 한일이 어떻게 교감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의 관행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가 문제다 라고 밝히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일본 대변인의 입장이라고 착각할 만하지요. 강민정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뒤통수 맞아 허둥지둥대고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겨우 소부장 자주권 확보해놨더니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고 알리백이 미래가 아니라 발등이 문제가 되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수출길 막히는데도 원전 비율 32%로 늘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임금 인상 자제하라는 주문이나 하고 수출 막혀 내수 막혀 경제는 어찌하려는지 생각은 있기는 한 건지 법인세 감세, 종부세 기준 완화, 멀쩡한 신사옥, 모피아 기업에 팔아넘기고 5년간 480억 임대료 내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기사 나와도 꿋꿋하게 국유재산 매각 입장 철회 않고 경제 살린다며 재판받고 있거나 회사 돈 원정 도박으로 탕진한 대기업 오너 사면해주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주거취약자 지원 공공주택 예산도 뭉텅 깎아놓고 쌀값 폭락 방치에 농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이 정부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노동자, 서민, 국민이란 존재를 존중은커녕 인지하고나 있는 건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중국과도 빵 터지지요. 김필성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방한하는 중, 서열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 접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하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리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리 상무위원장을 접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리 상무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청에 따른 방안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방중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하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리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29일 한국 찾는 해리스 미 부통령, 윤 대통령과 전기차 논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9일 방한하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 25일에서 2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서열 3위를 돌려보낸 대통령께서 중국 서열 3위를 직접 만나신다고 합니다. 중국 서열 3위는 우리나라에 2박 3일을 머문다는군요. 비교적 여유로운 일정입니다. 미국 서열 2위는 이번 달 25일에서 29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데 29일에 한국에 오는 거면 그냥 당일치기로 둘러보고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보시려면 꽤나 바쁘게 움직이셔야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 아닐까 했는데 만나기로 하셨다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기사인 듯하여 퍼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영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안전한 미국 달러로 돈이 쏠린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달러 스마일 현상.
달러 스마일이 지속되면 자국 통화 환전에서 써야 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애를 먹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럼 자연히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과거엔 달러 스마일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곡물 다 수출하는 미국은 강달러의 에너지 수출, 곡물 수출도 잘 됩니다. 에너지 스마일, 곡물 스마일도 누리고 있는 셈이지요. 게다가 중국과의 갈등은 지렛대 삼아 미국 내 제조업 부흥도 깨하고 있지요. 보조금 줄 터이니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매뉴팩처링, 제조업 스마일도 꿈꾼답니다. 대당 1,000만원쯤 하는 전기차 보조금도 대부분 미국 기업들에게만 받게 됐고, 최근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20조 원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더 짓겠다는 거잖아요. 달러, 에너지, 곡물, 전기차, 반도체. 미국은 미국의 패권과 국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블록을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 다 스마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요? 그냥 미국 동맹, 말로 확인만 받으면 우리 경제는 좋아지는 겁니까? 친미 좋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친미, 영리한 친미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영리한 지략가가 있겠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홍사훈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반도체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상품과 기업에 대한 혜택과 보조금을 확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미국은 연구개발 분야에선 세계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위탁 생산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견기업들이 미국의 특허를 이용해 한국의 공장에서 바이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물건들은 이제 미국 땅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야 전기차든 배터리든 바이오든 미국에 공장 지어서 팔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그 공장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나토를 시작으로 펠로시 패싱하더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폭망시키고, 이어 바이오 산업도 폭망각이며 선제 타격으로 허세 부리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고, 집중호우의 태풍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특히 언론에서 제때 보도하지 않은 포스코의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지요. 김영민 PD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세대에겐 포철이 익숙한 포스코, 새로 지어야 할 정도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재난급 사태입니다. 그런데 뭐 영국을 간다고? 건의가 가자고 했지? 성렬아, 정신 차려라. 이게 미칠 파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밝힌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 여왕의 죽음에 경부부의 장례식 참석이 또 이슈지요? 김빈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렇게 밝혔지요.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복장과 포즈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김건희 여사의 복장 및 연출 사진이 지난 한가위 명절 내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패러디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 내외를 패러디했다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국제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복장이 어울리는 것의 여부는 차치하고 일국의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그 장소와 때, 그리고 격에 맞는 자주적 정체성, 상징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만 드러내는 코스프레식 착장과 연출 사진들, 게다가 수억을 호가하는 명품 장신구들. 지금 높은 물가와 금리, 환율로 경제가 꽉 막혀 한숨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국민들을 허탈하고 좌절케 합니다. 반면 이희호 여사께서는 생전 새 옷과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으셨어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빛이 났다고 전해집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깃든 옷을 입었어도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정상들도 한국의 대표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 여사님을 향해 늘 경의를 표했습니다. 올려드리는 사진은 UN 아동특별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시는 이 여사님의 모습입니다. 영부인으로서의 롤모델을 삼으려면 이희호 여사님의 발끝이라도 쫓아갈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더 바람직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내로서 이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 참석 시 또 온갖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김 여사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결국 60년 전 미국의 인물을 코스프레나 하는 경보부는 그저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을 두고 대통령 놀이 중일 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